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지난번에 와이어월드 플래티넘 엘렉트라 그 케이블은 영상 올라가고 문의도 참 많았는데 구매로 이어진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죠. 이 파워코드 정말 좋은데 38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분이 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름 행사로 가격을 좀 낮추시고 그리고 이어진 게 그 와이어월드 파워코드에 대한 관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기도 하고 폭이 넓은 그런 사용자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와이어월드는 스피커 케이블하고 인터커넥터 같은 전형적인 그런 컴포넌트들이 주도하는 1세대 케이블 회사라고 생각했었는데 파워코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 플래티넘 일렉트라로 포문을 열었던 그게 전부 와이어월드의 10세대 버전들의 신제품들이었죠. 플래티넘 엘렉트라, 실버 엘렉트라, 엘렉트라, 오로라, 스트라토스, 그리고 이제 팔자 케이블 미니도 2개가 있고, 그래서 제품 수는 총 7개인데 저희 오디오 컴포넌트에 쓰는 거는 일반적인 5가지 종류,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제품은 그 중에 오로라 10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라인업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그렇지만 딱 그 중간에 주력 제품군이 있잖아요. 저 위에 플래그십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엔트리 보급형이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업,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딱 주력 모델은 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와이어월드 파워코드도 제품의 사운드를 대표하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이 제가 보기엔 스트라토스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오로라. 근데 전체 그룹 5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선재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위쪽 3모델, 엘렉트라가 붙은 위쪽 3모델, 플래티넘 엘렉트라, 실버 엘렉트라, 엘렉트라. 여기는 OCC 선을 씁니다. 아래 2모델인 오로라와 스트라토스는 동선과 동선을 은처리한 이런 제품들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그 OCC 선재가 아닌 오로라와 스트라토스 중에 상위 제품이고 엘렉트라는 OCC 선재를 쓴 제품들의 막내인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제품인데 제가 보기엔 그 둘이 와이어월드의 파워코드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와이어월드를 대표하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월드는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특히 사용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지만 와이어월드는 자사 특유의 그런 선재 구성 방식과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그것들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로 유명해서 기본적으로 선재를 납작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이 아니라 플랫하게 케이블을 만드는 이런 기술로 일단 유명했고 그 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파워코드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유의 지오메트리, 그 안에 선재를 구성하는 방식도 동심원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 게 아니라 좌우와 상하로 대칭이 되는 그런 독특한 구성으로 다른 1세대 케이블 브랜드들하고 차별화가 되죠. 이 오로라 같은 제품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와이어월드 파워 케이블들의 모든 디자인은 똑같아요. 선재 굵기도 똑같고 다만 그 도체의 성분만 서로 차이를 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을 납작하게 해서 좌우를 대칭 구조로 만든 이런 구조를 와이어월드에서는 플럭스 필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구조가 음원에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게 그게 와이어월드의 방식이고 여기에 또 와이어월드 고유의 인슐레이팅 방식인 컴포질렉스라는 게 이게 또 세대별로 업그레이드 되어 오는데 지금 버전 10에 쓰인 컴포질렉스 방식은 5세대입니다. 컴포질렉스 5 인슐레이팅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컴포질렉스는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져도 외부 노이즈나 기타 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슐레이팅 방식과 거기 들어간 그 소재만으로 그런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이게 또 특별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플래그십인 플래티넘 엘렉트라나 오로라나 스트라토스나 똑같습니다. 도체의 숫자나 굵기도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22개, 납작하게 좌우 대칭이니까 양쪽에 11개씩 10개의 핫선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오리 방향으로 이렇게 말려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선이 하나가 있어서 이쪽이 11개, 이쪽이 11개 총 22개의 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선재의 굵기는 12게이지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3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런 똑같은 선재 굵기와 지오메트리로 구성이 된 5개의 모델 중에서 오로라는 은도금 OFC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스트라토스는 그냥 OFC. 그리고 위에 오로라 위에 세 모델은 전부 OCC 방식의 7N 선재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엘렉트라는 OCC 7N 그냥 카퍼 동선을 쓰고 그 위에 있는 실버 엘렉트라는 OCC 7N 은도금 카퍼 은도금 동선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살펴봤던 플래그십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아시죠? OCC 7N 순은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도 플래티넘 엘렉트라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은도금 OFC 선재로 된 이 오로라는
와이어월드의 공통 성분들이 있어요. 와이어월드 파워 코드를 상징하는 그 접대 플래티넘 엘렉트라 때도 그 세 가지 특성을 그렇게 정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풍부한 톤, 그 음색 표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공간 표현이 아주 정교한, 그리고 역시 다이나믹스를 잃지 않는, 이거는 전 기종이 공통적이에요. 세 특성의 어떤 밸런스 같은 건 어느 제품이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상위로 가면 그 특성이 좀 더 확장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오면 그게 좀 축소되는, 다섯 모델이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참고로 이 오로라 10은 소비자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플래그십인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딱 10분의 1 가격의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소비자 가격은 380만 원, 이 오로라는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30한 5, 6만 원, 34, 5만 원, 이런 경우가 되면 오로라 10은 좀 부담이 덜하죠. 자, 그럼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는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플래티넘 엘렉트라보다 조금 못해도 오히려 오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득템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아주 이득이 큰 제품이 되겠죠. 반대로 보면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든 오로라 10의 소리를 무엇보다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일전에 타사 브랜드인데 꽤 비싼 그리고 꽤 오래된 아주 관록의 그 하이엔드 앰프의 시연회를 하는 날 출시를 하면서 이제 시연회를 했는데 뭐 앰프가 일단 주인공이니까 앰프가 가장 기억에 남지만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게 파워 코드를 전부 다 이 와이어월드, 그것도 아주 최상위도 아니에요. 바로 이 오로라와 엘렉트라. 제가 그래서 그 두 제품이 굉장히 그날 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 두 케이블로 이 케이블 가격이 한 100배가 넘는 그런 앰프를 시연했던, 근데 앰프보다 와이어월드가 더 눈에 띄었던 건 특이하다, 왜 와이어월드를 골랐을까라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이 케이블이 눈에 굉장히 잘 띄거든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까만색 시스로 이렇게 최종 마감을 한 케이블들은 회사 구분이 잘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읽어봐야 되거나 그 외에 뭔가 이렇게 다른 부착물이 있으면 이제 그래야 좀 눈에 보이는 건데, 와이월드는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놔도 누가 봐도 와이월드거든요. 색깔도 이렇게 좀 원색들을 잘 쓰고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도 케이블을 여러 개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연회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제품 하나 이렇게 돌돌 말면 와이월드는 잘하면 이거 봄, 가을엔 주머니에도 들어갈 거예요. 이러는 것도 굉장히 이 케이블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이 편리하게 혹은 이렇게 패키지로 작은 박스에도 넣을 수 있게 말린다는 거죠. 플래티넘 일렉트라도 그래요. 제품 자체가 이 소리를 듣기 이전에도 그런 산뜻한 색상과 이동과 배치가 편리하다는, 그리고 꽂아놓고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 또 멋있어요. 슬림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게 납작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면 대단히 슬림해 보인다는 거. 와이어월드의 파워 코드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어월드가 버전 10까지 오면서 각 단계별로 소리 차이가 은근히 납니다. 그래서 바로 전 혹은 그 전 버전 7이나 8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이전 버전이 되면 소리 차이가 꽤 나서 이게 좀 애매해져요. 그걸 어떻게 보면 와이어월드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케이블이라는 것도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같은 회사의 제품이면 그 같은 방식으로 선재나 지오메트리, 기타 이런 인슐레이팅하는 소재와 방식에 따라서 이 진화한 소리가 당연히 이전 버전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와이어월드가 특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뭐 가격도 올려받을 수 있고 이전 제품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오로라 10도 그렇습니다. 오로라 10처럼 중간급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제품도 그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한 관계가 발생해요. 엘렉트라의 이전 버전인 버전 8하고 아래 모델이지만 오로라의 신형 10하고 이 둘의 관계가 좀 묘할 수가 있어요. 선재 자체는 당연히 OCC 7엔선을 쓰는 그런 엘렉트라의 품질이 우수한데, 선재의 품질과 구성 방식, 인슐레이팅을 좀 더 진화시킨 새 버전의 아랫등급에 있는 오로라와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엘렉트라 8이 좋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로라의 새 버전인 10이 그렇게 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생긴 제 생각인데, 이 정도면 구형 엘렉트라를 욕심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엘렉트라 10하고는 당연히 수직간의 음질 차이가 나죠. 여하튼 그런 구형과 신형의 상극기와 아래에 있는 제품하고의 그런 묘한 관계에 대해서 음악을 듣다가 잠깐 생각해 본 게, 오로라 10으로 들은 음악이 기본적으로 되게 신선해요. 와이어월드의 이 30만 원대의 이 파워 코드는, 첫째는 파워 코드를 이렇게 뭐 가려서 쓰지 않은 분이 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케이블을 꽂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떤 효과는 베이스 다이나믹이 정말 멋지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워 핸들링이 커지기도 하지만 윤곽을 그리면서 잘 정돈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서도 공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살짝 보인다는 의미는 기준점을 저 플래티넘 엘렉트라 같은 아주 선명하고 미세한 높이와 앞뒤 길이가 훤히 보이는 이런 케이블에 비하면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워 코드에 신경을 안 썼던 어떤 사용자가 처음으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서서히 나타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공간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음에 포함된 그런 공간 정보, 이런 거를 버전 10의 오로라가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 그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하는 레이의 테마 스타워즈, 이걸 보면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는 어느 곡이든 간에 그 특유의 바이올린 음색이 음색 자체의 변화도 미세하게 잘 나타나지만 그게 공간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연주자가 몸을 움직이거나 바이올린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바이올린이 방향을 틀거나 이럴 때 어떤 순간을 그 특유의 음색이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 음색이 보잉이 어느 순간에서도 똑같으면 각이 틀어지거나 몸이 이동할 때 그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터의 연주에서는 그런 이동이나 공간 표현이 상당히 잘 보여요.
바이올린 독주를 해도 잘 보이는 연주자가 안에 쏟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아주 가늘게 시작하는 그 연주가 점점점점 이렇게 물결이 넓어지듯이 그 시냇물에서 강물 바다로 가듯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이런 장면에서 바이올린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서 거기까지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비교해본 다른 케이블에 비해서 와이어드가 공간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미묘하지도 않고 아주 잘 보이는, 다시 얘기하지만 와이어드 파워 코드를 쓰는 이유 중에는 그런 공간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와이어드 케이블을 꽂고 나서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공간이나 이런 거 표현 이전에 이 오로라 10을 꽂고 나서 가장 먼저 들렸던 거는 역시 그 강렬한 파워 핸들링, 락 음악 듣기 정말 좋아요. 샘튜브 영상에서 이 곡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같이 들을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녹음이 뛰어난 곡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유독 이 곡이 잘 들렸습니다. 드림 시어터의 풀미 언더를 들어보면 처음에 기타 리프가 몇 번 흐른 다음에 바로 마이크 포트너의 그 킥드럼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주 역동적이었어요. 아주 선명하고 에너제틱하고 선명한 아주 그런 기세로 이렇게 몰려오는, 대군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진군국을 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보다 훨씬 고가의 키보드에서도 높은 대역이나 중역대에도 좀 더 생기 있고 선명함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파워 코드가 있는가 하면 그런 케이블들이 이런 아래쪽에 지금 같은 그런 아주 박도해오는 이런 느낌 표현은 심지어 오로라 10보다 그렇게 나을 건 없어요. 이 오로라 10이 그런 부분을 듣기에 정말 멋진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그런 곡들 한참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파워 코드는 역시 배경이 깨끗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품질인데, 와이어월드 케이블이 배경이 안 깨끗할 리도 없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배경이 깨끗해진 효과로서의 그 미세한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척커맨지원의 Give It All You Got Slowly, 이 곡에서도 역시 배경이 아주 까맣게 가라앉은 그런 배경 위에 여기 이 곡에서도 역시 킥드럼이 아주 큰 폭으로 그렇게 쿵쿵 아주 슬로우 템포로 그렇게 두드려오는 이런 소리, 드라마틱하고 플루 소리의 밀도감, 그다음에 반짝거리는 그 작은 점들, 그래도 스테이징의 그 크기가 파워 코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품질 중에 하나인데, 오로라 10은 가격 등급이 있어서 좌우 펼침이 아주 크게까지 나오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스피커 뒤쪽에 이 펼쳐지는 스테이징이 특히 연주자가 무대를 확장시켜서 저 뒤쪽 저 높은 곳까지 이렇게 무대가 크게 그려지는 그 뒤쪽에 위치를 한 그런 연주자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던 그런 걸 기억한다면, 오로라 10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징을 정교하게 펼쳐주면서 또 음원 속에 있는 그런 공간 정보,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줘서 크기에 대한 크게 큰 불만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게 불만이시면 바로 위에 엘렉트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버전에 들어선 와이어월드의 파워 케이블들, 와이어월드를 가장 상징하는 그런 라인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와이어월드 사운드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특히 오로라 10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거의 가장 뛰어난, 역시 그렇게 말하면 스트라토스의 가성비도 또 언제 들어볼 일이 있겠지만 엘렉트라랑 비교해 봤을 때 상위 구형 버전과 하위 신형 버전의 차이, 이렇게 서로 맞닿았을 때 그때 가성비가 상당히 돋보일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파워코드 30만 원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곡을 여러 개 들어보지 않고도 금세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이어월드 오로라 10 한 번씩 구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 아주 신선한 그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